안녕하세요.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반갑게 맞았습니다.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무더위 대단한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더위 다 이기시고 우리 밀떡과 함께 하시면 더더욱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중동의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이의 피살, 하마스 지도자죠. 한이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자기네 자국의 어떤 움직임이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그 보복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 외무부 장관,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읽혀지는 바인데요. 그럼 이렇게 정말 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확대해서 전쟁이 확전될 거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뒤 배경은 뭔가요? 예, 사실은 뭐 지난 4월에 한번 이 두 국가가 붙은 적이 있었죠. 이란에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방어를 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반격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역사를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앙숙은 아니었어요. 팔레비 왕조 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맞죠. 미사일도 개발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에 정보부를 키워주는 그런 교관 역할도 했었어요.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 뒤로 이제 경색 국면에 들어가더니 점점 이란에서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무장 세력들로 하여금 대리 전쟁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좀 사이 안 좋은 먼 이웃이었는데 자꾸 주변의 저항 집단에게 돈하고 무기를 지원해서 자기를 공격하게 하니까 좋은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이 안 보이는 전쟁을 정말 몇십 년을 수없이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점점 계속 빌드업이 되다가 지난 4월에 한번 크게 붙고, 이제 강대국들이 지금 전쟁도 하고 뭐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오니까 둘이 화해해. 그래서 좀 화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평화를 생각한다면 크게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게 시리아 대사관을 에서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이란이 보복을 했고, 그 당시는 근데 보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을 뿐더러 아마 미국한테 일회성 보복을 하겠다, 추가 보복은 없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그에 대한 보복은 했지만 상당히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면서 끝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더 다르다. 그죠.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이의 피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이제 충족이,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한이의 피살설도 참 여러 가지 설이 맞습니다. 있어요. 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죠. 일단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이스라엘이 F-35를 동원해서 날려버렸다라는 얘기인데, 거리가 너무 멀고 나중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폭파되는 곳이 항공용 폭탄으로 떨어뜨리기에는 피해가 너무 경미한, 정확히 한이에가 머물고 있던 방만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그건 절대 아닐 거다라는 건데, 일반론적으로 이스라엘이 F-35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티격태격하면서 그런 보복 공격을 서로 있었을 때 F-35의 그 주둔 공군기지를 갖다가 폭격을 했기 때문에 F-35를 동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설도 있고, 또 한 설은 뭐죠? 뭐 나머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한 2달 전에 폭탄을 반입해서 기다렸다가 터뜨렸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이건 좀 이란 쪽 소스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란 내부에 있는 그 무사드 조직이 가지고 들어온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나 어떤 공격용 미사일로 한이에가 잠들어 있는 그 방을 정확히 날려버렸다 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로파간다용으로 써먹은 것 같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조금 효과가 좀 높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방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폭파된. 그러니까 항공용 폭탄으로 날리기 너무 규모가 경미하고, 정확히 한이에가 머물고 있던 방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이에를 타겟으로 삼았고, 한이에가 몇 층 몇 호실에 머물렀는지까지 정확히 정보를 안 상태였기 때문에 모사드라는 조직이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던 숙소였거든요. 혁명수비대가 생각보다 종이호랑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이의 죽음은 전쟁을 길게 끌고 가기 위한 네타냐후의 어떤 계산? 뭐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미국은 유럽은 계속 협상해라. 전쟁 이제 그만 끝내라.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한이가 죽어버림으로써 브레이크를 걸 만한 장치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거기다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면 이 탄핵거리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들내미는 지금 전쟁터에 없고 플로리다에서 계속 지내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쟁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스위치를 눌렀다라고 보는 게 가장 뭐 적당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태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수사 중이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맞죠. 네. 뭐 단언을 드리긴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소식은 약간 다릅니다. 예. 일단은 AI 인식 기술을 사용한 폭탄을 은닉을 해서 폭사를 시켰다. 이거는 서방세계 쪽에서 이스라엘을 좀 잘 아는 서방세계 쪽에서 주장이고 대전차 미사일로 그 부분만 날렸다. 이거는 혁명수비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명수비대에선 하나 더 나가서 시행한 건 이스라엘이고 뒤를 봐준 건 미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개입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혁명수비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근원지를 봐야 되는데 다 천막으로 가려버렸죠. 이후에.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터졌는지 어떤 부분인지 흔적을 몰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에 어떤 행사 때문에 그 한의회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주요 인물은 그부 사람도 암살 대상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회만 피살이 됐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후자보다는 전자 쪽 서방권에서 얘기한 그것이 가깝지 않을까. 물론 방법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근데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 중요한 거는 그 네타냐후가 어떻게 표현하면은 전쟁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이 에이브리엄 링컨 그 항모 전단이 급파됐고 그리고 한개 전투비행 대대까지도 증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 전쟁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에요. 태 기자님이 예상하기에는 물론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 기자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 역시 답은 없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면 지금 이 공격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이란의 패턴을 보면 자국 영토가 공격을 당하면은 참지 않고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은 해외에 있는 이런 시설도 자국 영토잖아요. 그렇죠. 자국 영토에 자국민이 죽었으니까 보복으로 4월에 공격이 있었는데 이번엔 수도의 테헤란이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점점 그 빈도를 증강하고 있죠. 이제는 아예 이란 본토를 어떻게 보면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란 대통령 선거에 이 사람이 설마 당선이 될까 했던 약간 온건 개혁파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당선이 돼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이 취임식이 있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입지를 다지려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 국민들의 그 정서를 그렇죠. 가만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이 있을 거고 그 보복의 강도는 전면전 수준까지 갈 거냐 하는 거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형태든 일어날 거고 그 보복은 앞서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전초전격의 보복, 일회성 보복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고 또 기간도 좀 오래 걸릴 거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어떤 방어벽 비슷하게 하나가 있죠. 뭐 시리아도 있지만은 요르단 같은 그렇죠. 국가를 또 넘어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상군을 동원 본토 공격은 어렵고 만약에 그런 방식의 공격을 한다면 헤즈볼라나 그 하마스, 근데 하마스는 거의 뭐 무력화됐다고 보고요. 헤즈볼라에 의한 공격이 필요할 텐데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배치나 그들의 능력상 지상전을 전면전으로 일으킨다는 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라서 저는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 그것들을 대규모로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 자체는 4월 공격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의 명분이 전쟁에서 중요한데요. 지금의 대의 명분은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4월 공격 때는 사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특히 뭐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라고 그렇죠. 말할 네. 수 있는데
지금 벌써 뭐 이집트는 완전히 손을 뺐고요. 그렇죠. 자신들은 이스라엘이 반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예 천명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은 가가지고 직접 중재를 했어요. 전쟁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둘이 전쟁을 붙으면은 그쪽 나라들은 정말 그야말로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이란에서는 우리는 전쟁밖에 없다. 거의 그렇게 딱 잘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외부 도움 중에 중요한 축이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날아오는 와중에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좀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4월 공격에서 이제 남은 거는 4월 공격에서 누가 얼만큼 많이 배웠고 대비를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보복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그랬을 때 대응 방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어느 선에서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맺을지도 좀 관건이 될 텐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인류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일어나더라도 피치 못해서 일어나더라도 단기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서 정 작가님은 또 어떤 다른 견해가 있나요? 일단 이 전쟁의 길게 이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중심축에 한 명이 있어요. 있죠. 이란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져야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이란한테 선빵을 날린 거죠. 세게 이란 국가의 자존심과 대응 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에서 예전 4월처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리수라고 볼 수 있는 공격을 했고 이란은 제3의 색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을 지난번에 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이스라엘도 어쨌든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보다는 제3국에 있는 이스라엘인이나 요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기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보지 않을까. 물론 이란이 직접 나서면 체면이 안 서거나 꼬리 잡힐 수 있으니까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나 다른 테러 단체를 동원해서 아마 크게 한 방 시도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이 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런 분쟁이 우리 한반도 쪽에도 없으리라는 법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우린 이 시점에서 뭐 국방 정론의 한 차원이죠. 우리의 국방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쪽에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공격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거 지켜봐야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또 다른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국가가 다 지금 난관에 있지만 러시아도 정말 큰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만약에 전면전 수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어떤 국지전을 서로 치고받았을 때 과연 누구 편을 듣겠느냐. 솔직히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게 지내야 되고 이란하고는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러시아 입장도 참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은 없어져야 되는 게 정답인데 피치 못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방, 우리의 국가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씩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이번 그런 분쟁이 나서 밀덕에서 긴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크게 이슈가 된다던가 또 다른 어떠한 이슈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